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자,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친 이후로 애플은 잡스 사망 후 받아보는 첫 번째 성적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3.95%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봅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1949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볼 것 같은데요. 큰 폭의 되밀림은 아닙니다. 코스피는 0.6포인트 밀린 1949, 50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10만 원 선으로 올랐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0.45% 조정받은 110만 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현대 기아차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2%, 기아차도 0.3%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0.3%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대체로 좀 야구한 상태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지난 금요일장 4% 이상 급등했는데 오늘도 0.7%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주의 흐름도 좋았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오늘 엇갈린 움직임을 볼 것 같은데 신한지주가 2% 상승, KB금융은 1.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7%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49% 더 오르면서 17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호남석유가 1.23% 상승, KTNG가 1.49% 오르면서 74,8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었는데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이었고 오늘도 역시 0.15포인트 정도 숨을 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후반 들어서 급하게 상승을 보였던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 그 상승분 모두 만회하면서 하한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식약청 승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하한가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6% 정도 추가적으로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있는 종목들은 빨간불이 나란히 들어온 상태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월 25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먼저 코스피 어떻게 출발했는지 시장 상황 찍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네, 설날을 앞두고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어메이징한 시장이 나왔었죠. 지수도 19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1조 4천억 원의 대량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밤새 우리가 연휴 동안에 지는 동안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리스 핑계로 좀 조정을 보였던 외에는 특별히 조정세는 없었다 말씀드리겠고 또 장 마치고 돌려온 어떤 애플의 호재가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워낙 많이 당겼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살짝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장을 한번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침 예상 같은 경우는 시장가는 1950포인트 약간 밑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큰 화두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애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애플 효과가 상당히 국내 정치 IT에 계속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대대적인 경쟁사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소폭 약세를 보일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키다 말씀드렸고 지수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9포인트 상승한 1950선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사실 최근에 4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이 잠깐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110만 5천 원으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110만 원대 고지를 갔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최근에 110만 원대까지 올라온 데는 핸드폰,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 효과보다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호재가 조금 나왔다 말씀드렸고, 시장에 예고된 대로 이번 주 27일 날 모레 어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6일 날 잠정치했습니다만 큰 이변은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지켜봐야 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조금 내용 면에서는 좀 좋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오늘 현대차, 내일 기아차, 모비스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네요. 이번 주 자동차 실적 발표의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렸고, 약간은 강보합세 정도에서 마감한다 말씀드렸고, 모비스는 소폭 약세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지만 수급 들어오는 거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 오늘 지금 주체별로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 나면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은 소폭 매도세가 나온다 말씀드렸고, 기관 쪽에서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한 1,900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투신하고 기금의 매도세가 좀 크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투신 쪽에서 한 30% 정도 매도가 나온다는 게 약간 특징이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가 2 이상이면 상당히 강력한 그 콘텐츠 시장을 볼 수 있는데, 베이시스 오늘도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시장 쪽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장 자체가 지난 금요일 날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내렸고, 정권주가 매수 상위 그 급등 1수준이 올랐던 것만큼 코스피 거래대금도 7조 2천억으로 급증을 하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2조 3천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세,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쉰다 그랬을 때, 만약에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지,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코스피의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강세 효과는 조금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 열리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1950선 정도에서 방향성을 조금 타진하는 모습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상황 봤고요. 오늘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은 1947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5포인트, 거의 보합권의 출발이었는데요. 513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현재까지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테마주별로 또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 건지 코스닥 시장 상황 찍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소폭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상승을 못한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가장 많이 상승을 못한 점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보였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딱 21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에서는 이 21선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그 지지를 못하고 하향해가지고 깨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하게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전지 업종과 그리고 태양광 업종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이란 제재를 위해 가지고 그 EU에서 협상이 이제 막판에 협상이 이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또 화학 업종도 당연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가 메디포스트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수혜주들은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메디포스트는 전날이죠. 그러니까 지난날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장 마감하기 전에 큰 폭으로 하한가를 보여가지고 그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하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7% 정도 지금 시장 가격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오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121선을 지지를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향해가지고 깨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지금 하한가에 가 있습니다. 이 안철수 연구소가 하한가에 간 이유는 안철수 씨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한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하한가에 갔는데요. 그 외에 반대로
박근혜 테마주가 이제 상승세가 가파르고 그리고 또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가 또 상승세가 가파르며 또 오늘 유독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SNS 테마주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과 총선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SN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에 일본 증시가 1% 이상 크게 올랐었고요.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에도 큰 폭의 등락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8,841.87포인트로 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호주처럼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뭐 지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본 시장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는 모습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금리를 동결을 했었습니다. 24일 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 오브 재팬은 그 금융 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35조엔 규모의 신용대출 프로그램은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는 올 회계 연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로 0.2%포인트를 낮춘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엔화 강세로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이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그 엔고 때문에 이제 M&A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디스가 일본의 이제 소니와 파나소닉의 등급을 한 등급씩 강등했다고 이제 20일 날 좀 지난 기사인데요. 보도가 됐었고요. 무디스는 양사가 TV 산업부를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무디스는 소니의 장기 신용 등급을 BAA1으로 강등을 했었고요. 파나소닉에 대한 신용 등급도 A2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소니는 4개 회계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9월 소니는 올해 3월에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전망치를 600억엔 이익에서 900억엔 적자로 변경한 바가 있었습니다. 피치도 지난달 소니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AAA 마이너스로 강등한 바가 있었고요. 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가 TV 사업부를 되살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비슷한 코멘트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는 또 파나소닉에 대해서 산유전기 인수 후에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고요. 파나소닉의 순부채 규모가 지난 회계연도 5,500억엔으로 전년 동기에 이제 1,000억엔 이상 이제 급등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4월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17,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한 구조조정 절차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며 어떻게 산업에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푸스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TSE 그러니까 도쿄 증권거래소가 올림푸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었고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상장을 유지하는 대신에 올림푸스에 이제 1,0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연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모펀드인 TPG 캐피탈이 올림푸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 투자권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이슈 함께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시장 동향 짚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닷새째 내려오면서 1,120원대 후반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시장은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연휴 동안 유로화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된 그런 덕분이
부분인데요. 그리스의 국채 협상이 난항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1.3까지 반등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1130원 아래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30전 하락한 1129원의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2월 13일까지 국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런 당초 계획에서는 조금 벗어나면서 아무래도 리스크 요인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국내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연휴 동안에 이제 그동안의 호재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10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9거래일 동안 순매수했던 금액이 4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런 요인들도 수급적으로 달러원 환율을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것은 환율 하락에는 좀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130원 하향 돌파를 이제 했는데요. 결제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20원대 후반에서 1130원의 흐름이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1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이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채권 시장 흐름 어떤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약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계속 순매도하고 있지만 반면에 현물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이탈 우려를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좀 다이나믹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이틱 하락한 104.35의 국채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한 만큼 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120일 이평이 104.30 수준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3.4%에서의 상향 이탈 여부가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될 경우에 대기 매수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3.4%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고 20년물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 30년물 발행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년물과 20년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종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주셨었는데요. 오늘까지 흐름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 지난번 추천 드렸을 때, 지난 거래일에 4%의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그 해양 섬유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24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올해 들어서 주축 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제가 제시한 34만원대까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 4%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역시 2%나 더 오르고 있는데요. 주셨던 목표가 34만 원 선 돌파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략주 잡아야겠어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아나키스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고객대 공략받는 국내 2위의 반도체 설계를 주사업으로 하는 텍닉스 업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LCD 그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최근에 IT 제품에 채용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이 텍닉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닥 확인 모멘텀을 둘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글로벌 경기력 둔화에 의해서 T품의 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 말 저점 확인 이후에 점점 상승세가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상장 시에 고물가가 17,000원대였는데 현재는 50% 낮은 수준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그 제품보다는 TV형 제품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종 대비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었는데 재고 소진에 따라서 이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 패널 업체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차세 제품군의 어떤 제품 라인을 확대 기대를 줄 수 있는데요. 내년도 올해 특히 아모레드 TV를 출시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초기 아모레드 TV는 그 증착 기술의 한계를 내서 50인치 대엽형 패널을 사용했을 때 이 제어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사의 AI, PI 기술 이런 부분들은 그 콘과 LCD 고동칩, LDI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기술로 이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이 동사가 삼성전자의 아모레드 TV의 제품에 실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TV 이외에도 이 PC와 노트북용의 그 티콘과 모바일 이 제품에서의 그 적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성장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타가 말씀을 주시는데요. 동사의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200억대, 영업이익은 187억, 순이익은 175억을 전망하면서 지난 2011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25%,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예상 EPS가 17,300원대입니다. 현 주가 PR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메리트가 동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시작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 시가 공략주로 아나패스 주셨는데요. 지금 1% 남짓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 주가대 11,450원, 11,500원대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3,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500원 하나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아나패스 화면에는 목표가가 12,500원 나갔는데요. 13,000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겠다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8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오늘 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947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 상승 전환에 현재는 5포인트 상승한 195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2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8억 원, 외국인은 52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51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53포인트 상승한 5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9억 원, 외국인은 12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1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0.5% 하락한 10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3% 상승한 42만 원에, 기아차는 1% 강세 보이며 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42% 상승한 32만 1,500원에, 삼성생명은 1% 강세 보이며 8만 4,500원에, 하이닉스는 약 1.5% 상승한 2만 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는 1.9% 상승한 69,900원에, 호남석유는 1.91% 상승한 37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약 1%대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7,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24,600원에, 포스코 ICT는 1.45% 상승한 9,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2,000원에, SFE는 0.7% 상승한 57,8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약 3%대의 강세 보이며 4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강보합권에서 43,30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0.2% 상승한 83,500원에,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8,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기존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레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오늘 아침 의견이었고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를 한 이후로 다시 한번 2,0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삼성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설 연휴 이후 증시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겠어요. 하창목 실장님, 앞서서 오늘장 관전 포인트가 애플의 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밤새 이제 우리가 밤새가 아니죠. 연휴 동안에 잠깐 해외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예. 해외 쪽 약간 그리스 쪽에 약간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리스 국제교환 자체가 협상이 약간 결렬이 돼가지고 한 2월 13일까지 연기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리스 민간 채권자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이죠.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30년 장기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실 채권에 대해서 완전 원리금을 퉁쳐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30년 길게 끌고 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디폴트 과정인데 그거 자체에서 약간 난항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채권단 쪽에서는 금리를 조금 높게 받고 싶겠죠. 그래서 4% 정도를 고집하고 있고 이유라든지 기타 정상들은 4%는 너무 높다. 한 3.5% 낮추자. 금리 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근데 이 이슈 자체가 약간 유럽 시장 발목을 잡았는데 크게 뭐 동요되진 않았던 것 같고 유럽은 약간 양호한 조정이었다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오늘 밤 제가 생각할 때도 밤새 미국 시장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과연 지금 시간에서 나오는 대로 강세를 또 이어갈지 잠깐 주목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애플이 사실 그 스티브 잡스 4후에 4사분기 그렇게 시장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 미리 말씀드렸고 주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주당 순익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뭐 13달러 87센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많이 나오는 알겠지만은 세계에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그리스를 보다 능가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하나 갖고 있는 덩어리 규모가 말 많은 그리스 국가 GDP보다 높다. 그런 말씀 제가 미리 드리겠고. 그래서 과연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도 IT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애플 효과, 예전에 우리가 인텔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애플 효과이기 때문에 이 애플발 효과가 IT 쪽에 훈풍을 좀 불어넣는지 한번 뭐 최소한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새 열리는 미국 시장 그리고 이번 주는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원래는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0일선이 경계선입니다. 그게 1957포인트인데 200일선을 기술적 저항으로 잡을 필요는 제가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일선이라는 건 사실 1년에 한두 번 닿을까 말까 하는 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에 닿았다고 굳이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잠깐 종합주까지도 차트를 보겠는데 가장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약간 펀더멘탈 대비해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반등입니다. 4개월 정도 행보가 있었고 이평선도 수렴을 했고 10월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말씀드렸고 이럴 때는 사실 제가 차트에는 위로 주간 목표치를 1985라 그어놨습니다만은 절대는 아니군요. 위쪽에 얼마까지 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항상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주식을 사고 어느 포인트에 주식을 담을까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915에서 198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확실하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한 뭐 2000포인트 가냐 안 가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조정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조정은 아무래도 국내로 봤을 때는 대형 IT와
자동차의 실적 시즌이 약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뭐 외국도 애플도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과연 삼성전자 오늘 조금 쉬고 있는데 삼성전자라 간단히 생각하면 애플 잘 가면 삼성전자 손해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가는지 잠깐 지켜볼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 강세는 사실 스마트폰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반도체 경기에 대한 그 반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뭐 삼성전자 차치한다 그래도 일단 내일은 현대차 그리고 금요일날 가게 되면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한 번 더 실적 확인하고 중요한 건 LG 그룹주들이 나옵니다. 잠깐 이제 크게만 짚어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컨센서스 좋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거라 말씀드리겠고 기아차 요새 조금 고생시켰죠. 왜 그러냐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정권사에서는 1조 원 조금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1조 원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잠깐 나왔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모비스도 요새 조금 주가가 못 가는데 다 대시장이 어떻게 보면 노출된 자료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7,400억 정도 예상되면서 한 11% 증가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실적 발표하고 났을 때 예상치만큼 나왔냐 안 나왔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뭐 지난 6일날 사상 최대 했기 때문에 이번에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만 약간 애플의 주가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좋은 게 아니라 문제는 LG입니다. LG 그룹주들은 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먼저 뚜껑을 여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전에 지금도 잘 가고 있죠. 왜 잘 가냐면 3분기 영업 적자가 한 4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1조 5천억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급증하는 만큼이나 손실이 대폭 감소하는 것은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거 좀 체크해 주시는 말씀드렸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2월 1일 정도에는 추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권사에서는 조심스럽게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삼성전자도 좋게 봅니다만은 LG 관련주들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한번 체크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IT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결론은 내드립니다. 예. 변곡이라는 거는 사실 요새 그렇습니다. 우리 메디포스트 보셨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 예를 든 경우에 실적 발표나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내려폭이 좀 클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계속 팔고 있었고 좋긴 하지만은 그래 기대치 보지 못하다는 대표적인 기아차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발표 나오고 나서 만약에 툭 빠지거든 어떻게 해죠? 매수 찬스로 잡아야 하니까 아까는 역발상이 필요한 변곡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체크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어디에 체크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체크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물 쪽에서 10거래일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해외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이제 악재와 호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재 부분은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셨던 부분 이제 그리스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프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13일까지 다음 달 13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S&P에서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 정부가 채무 제조정을 결정할 경우 신용 등급을 선택적으로 디폴트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택적 디폴트라는 게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채무 중 이제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디폴트를 뜻하는 D등급으로 이제 D등급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의 바로 전 단계인 그 윗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선택적 디폴트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악재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적인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호재적인 얘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말에 이 3년 만기 대출을 이제 통해서 최대 6천억 유로 가까운 그런 규모의 장기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로서 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어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버냉키가 직접 나와가지고 연준 의장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10거래일 연속 거의 3조, 4조 가까운 그런 큰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됐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 이제 장 마감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1조 5천억 가까운 그런 자금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동안 거의 3,500억 정도, 그러니까 3,1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를 거의 1,000억 가까운 그 정도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920억 정도, 그리고 800억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800억 정도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5종목들 오늘 시장에서도 1%,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지금 약보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서 공략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IT 업종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어지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인 110만 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업종별 전략 듣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각 코스닥 특징주 짚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성원 차장님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자, 먼저 설 연휴가 지난 이후로 첫 증시 거래일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한 195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외국인의 약 3조 원대의 적극적인 매수로 1900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인데요. 향후 유럽 위기가 악화되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략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대외 악재 발생 시에는 현금화하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어떤 회사를 소개해 주실지 들어볼까요? 네, 1967년에 설립돼서 모나미 153 볼펜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탄생시킨 국내 대표 문구업체 모나미입니다. 최근에는 문구 제조뿐 아니라 컴퓨터 사무용품 및 애완동물용품 유통, 프랜차이즈, 프린트 서비스 등 신규 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활발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나미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안산 공장을 매각하면서 태국으로 생산 이전을 단행하고 협력사들에게 주요 생산 품목을 아웃소싱하면서 원가 절감을 한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도 비해 소폭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2자릿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국가가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돼서 문구 제조 분야의 목표 수출액은 보수적으로 잡고 리뉴얼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을 선정한 프리미엄 153 볼펜이 나올 예정이며 플러스펜도 리뉴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모나비의 향후 먹거리 창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분야는 모나미 스테이션, 알로달로 등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8월 론칭한 알로달로를 통해
대규모 전문 사무용품 프랜차이즈가 놓치는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알로달로는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매장에 학용품과 액세서리, 간식류 등 학생들이 찾는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복합 매장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차근차근 확대해서 올해 가맹점 50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2년은 이 모나미가 제조업체에서 사무용품 유통업체로 발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산 캐릭터 열풍에 발맞춰서 캐릭터 제작 사업도 진출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모나미가 보유한 제품 생산 능력 및 유통망이 자체 캐릭터와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예, 모나미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짚겠습니다.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11.7배, PBR 1.2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만큼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매수가 4,100원에서 4,300원, 목표가 4,900원, 손절가 3,7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이나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나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957포인트 정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일선이 1957입니다만 200일선은 1년에 차례에 한두 번 닿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리겠고요.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날에 가만 버스 타고 오면서 지금 제일 똥줄이 타는 애들이 누굴까 생각해봐요. 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 1조 4천억을 샀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5천억 거의 몰빵 들어가고 나머지 화학 자동차에서 2천원씩 이렇게 매팅을 하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하다가 장이 올라와 버렸다면 우리 올라왔단 말이죠. 개인 투자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니저들도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붙자니 못 따라붙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수 상단 목표치를 2000포인트 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음봉이 나오는지 조정봉이 나오는지를 가장 기준을 보시고 만약에 조정봉이 나왔는데 기관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거는 매수 찬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기관이 사는 종목을 같이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힘이 바뀐 것은 1900포인트 정확히 표현하면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될 것 같은데 1850포인트 61선 회복시키면서 장을 주도했던 것은 누가 뭐니 해도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선물시장에서 먼저 들어온 건 있습니다만은 공격적인 매수자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따라잡기가 오히려 맞다 말씀드리겠고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개인만 지금 헤매는 게 아니라 기관도 헤매고 있다. 그러면 기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팔기 바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관이 파는 섹터는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오히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뒷차, 늦차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인덱스를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업종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온 업종은 사실 뻔합니다. 지금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IT, 화학, 자동차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자동차는 지금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차라리 실적 뚜껑 확인하고 내려가면 사자 말씀드린 거고 예. IT는 사실 지금 따라붙어야 되는 아무튼 저도 약간 고민입니다만 아까 약간 힌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LG 관련주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업종 제가 전략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장은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고 업종도 좋은 삼박자를 다 갖춘 대형주 장세라 그럽니다. 대형주 장세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광분할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 굳이 110만 원에서 계속 안 가도 자동차나 기타 조선화학 건설에서 올라와 주면 시장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보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끔 보였던 차트인데 이걸 이제 ADR이라 그럽니다. ADR이라 그래서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세요. 파란색이 이제 종합 주가 지수가 되는 것이고 빨간색이 그 ADR입니다. 등락 주선입니다. 시장의 힘입니다. 100이라 그러면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100개 보이겠죠. 근데 지수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난 금요일 날 ADR은 밑에 조금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더 체력적으로 좋아질 때는 두 차트가 수렴을 합니다.
지수는 조금 쉰다 그래도 밑에 있는 빨간 선이 고개를 드는지 105%, 110%로 올라오는지 가장 포커스인데 이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삼성전자 못 가도 자동차나 만약에 조선, 건설, 화학주 섹터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 차트는 수렴을 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체력이 좋아한다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덤을 들여서 코스닥이 왜 못 가는지를 제가 똑같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 파란색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ADR 코스닥의 체력을 나타내는데 두 사이가 멍청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작년 한 달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520선 정도에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체력적인 면에서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종목이 지수를 핸들링하면서 잡아놓고 있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종목은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서 뭐 시가 상위 종목에 있는 메디포스트나 안철수가 빠져서 전체적으로 투심을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걔네들이 올라갈 때 여타 코스닥 개별주도 좀 밀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지만은 뭐 늦었다고 후회한다고 아닐 건 아니지 않느냐. 누가 봐도 지금은 차트도 좋고 대응주 효과는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뭐 실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국내가 기업들이 원래 그렇게 거꾸로 많이 하더라고요. 실적 좋다 그러면은 올랐다 빠지고 안 좋다 그러면 하니까 그런 거 조금 우리가 좀 그 기분 나쁘게 붙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약간은 시장이 그렇다는 거 좀 받아들이시면서 실적이 항상 안 좋다 그러면은 영 이상한 종목 말고 좀 그나마 회사는 쓸만한데 잠깐 안 좋은 실적이라 그러면 우리 역발성을 짚하자 말씀드리겠고 예. 오늘 저도 아마 사실 그 관심 종목이 애플 관련주인데 애플 내일 만약에 밤새 애플이 또 주가 급등을 하면 애플 관련주 찾으려고 난리가 될 겁니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우리나라 IT 전부 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납품업체는 1차 납품업체하고 2차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1차 납품업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2차 납품업체에 가면은 뭐 시장에 보면 블루콤, 메레멜, 실리콘웍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같은 날 애플 아이패드 관련주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초반에 애플이 잘 가면 삼성전자 좀 삐걱대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됐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보다도 반도체 경기 모멘텀으로 또 가는 게 크기 때문에 고래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애플 효과는 IT에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왕설리양 전문가도 업종별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전에도 뭐 IT 업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 상승을 이제 IT 업종이 이끌 것인지 이제 아니면은 다른 업종이 이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역시 IT 업종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 0.1% 정도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도를 보였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계속 보일지 여부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IT 업종이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건 IT 업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도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IT 업종만 매수세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IT 업종만 향후적으로 전망성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IT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도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업종을 같이 한번 놓고 보시고 이 업종 중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업종을 위주로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기관의 매수세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나중에 향후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는 업종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코스닥이 안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코스닥 업종은 말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역시 중소형 주 중에서는 실적이 고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나올 텐데 그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 향후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예를 들자면은 IT 업종, 이제 IT 업종이 많이 갔으니까 IT 부품 업체들은 많이 상승을 못
못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란 관련해서 이제 그 EU가 이란을 제재를 해가지고 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업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예, 애플 관련주입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예. 제가 애플 하다가도 또 말씀드리겠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PCB 업체라고 그럽니다. PCB라 그러면 우리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94년에 설립했는데 2000년 이후부터 조금 별 볼 일 없다가 실제적으로 2010년도부터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애플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노키아 다 납품하고 있는데 어떤 애플의 어떤 납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좀 잘 갈 때 이런 효과가 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격 매수할 건 아니고 잠깐 월봉 시간이 좀 되신다면 월봉적인 관점에서 좀 접해달라 말씀드리겠고 예. 매수가가 제가 38,000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뭐 1,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내일부터라도 조금 오늘은 좀 타이밍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38,000원 밑에 정도 사야 되고 목표가는 한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400원입니다. 한 주간 정도 추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도 오늘 관심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후성 종목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재차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차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소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차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 평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평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 가격,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25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로 이제 제시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121선 부근을 이제 하향 돌파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손절 가격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성을 1월 18일에도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역시 후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